안녕하세요. 저희는 D&D 스튜디오고요. 오늘은 DJI의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매빅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본체, 조종기, 그리고 이 검은색 종이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전부 다 꺼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종기를 꺼내면은 밑에는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사용 설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사용 설명서 밑에는 역시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는 이 부분을 배터리랑 연결해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원 연결하는 부분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부 옆에 USB 포트가 있는데, 아까 있었던 케이블을 이렇게 끼워서 조종기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옆에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종기를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케이블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 기체를 꺼내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많이 달려 있는데, 아랫부분에는 이제 프롭이 달려 있어요. 프로펠러가. 근데 위에는 이제 프롭이 처음엔 없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이 밑에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예비 프롭들이 있으니까 이거 중에 하나를 꺼내서 다시면 됩니다. 떨어졌냐. 그래서 밑에 달려있는 것까지 합쳐서 총 프롭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대에 사용할 수 있는 8개가 아니고 그냥 2개만 더 추가가 된 6개의 프롭이 있고, 프롭 위에는 이렇게 하얀 원으로 표시된 부분과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모터 위에도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끼울 때는 이제 프롭을 맞춰 가지고 넣어서 이제 돌리시면 되거든요. 돌려주시면 되고, 흰색은 흰색끼리 돌려주시면 이렇게 프롭이 둘 다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이렇게 펴줄 수가 있고, 앞날개는 수평으로 펴주시고, 뒷날개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전부 피면은 사실 좀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크기가 있는데, 접게 되면은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접었을 때 크기는 198mm, 긴 거는 198mm, 그 다음에 짧은 쪽은 83mm, 그리고 높이도 83mm라서 상당히 이제 작은 편에 속하고요. 무게는 734g. 근데 짐벌 덮개까지 합치면은 여기 짐벌 덮개까지 합치면은 743g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를 보시면 여기 랜딩 기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GPS 신호나 이런 거를 인식하는 안테나니까 막 다루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날개를 피는 이 접이식 안테나, 이 안쪽을 보시면 사실 케이블이 상당히 좀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어서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DJI 자체 실험으로 5,000번 이상 날개를 접었다 폈어도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 좀
뭐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기체를 보시면은 이 배터리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배터리는 옆에 이 두 부분을 눌러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고요. 위에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이렇게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는지 충전 상태를 알 수가 있고, 한 번 짧게 누르고 한 번 길게 누르면은 이제 켜지게 됩니다. 켜는 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배터리의 용량은 3820mAh로 3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27분 비행이 가능하고, 팬텀 4의 경우에 5350mAh인데 무게 자체가 이제 무거우니까 용량은 크지만 28분 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대용량 배터리는 5870mAh로 30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비행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분인데 이거는 뭐 그냥 27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속 25km로 움직였을 때 이제 27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호버링을 하게 되면 무풍에서라도 24분까지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호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속도는 초당 5m, 그리고 하강 속도는 초당 3m, 그리고 최대 속도는 스포츠 모드에서 시속 65km, 그리고 최대 비행 범위는 7km로 이 오큐싱크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때문에 이전 뭐 DJI 드론들에 비해서 그 라이트 브릿지를 이용하는 DJI 드론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최대 상승 고도가 5km, 그러니까 5000m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백두산도 2700m가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한라산은 뭐 1900m가 좀 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150m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반드시 그 설정 한계고도 150m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보면 5k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은, 만약 그 두 배로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대륙권 10km, 대륙권을 벗어나서 성층권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5km 이상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프로펠러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5km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일반 프로펠러보다는 뭐 고고도 전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펠러들을 사용해야지 5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요. 다음 뭐 위성 시스템은 GPS랑 글로나스. 글로나스는 러시아의 이제 위성 시스템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를 보시면 전면부에 짐벌 덮개가 있죠. 짐벌 덮개 보호 캡이랑 짐벌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 덮개를 이렇게 가볍게 빼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짐벌이랑 카메라가 보이는데, 짐벌은 클램프가 이렇게 끼워져 있으니까 비행 전에는 반드시 짐벌 클램프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하고 짐벌이 좀 작아서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뭐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팬텀처럼 이제 큰 기체랑 비교하면은 모터도 좀 작고 불안하긴 한데, 그 정도 뭐 어쨌든 휴대성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 짐벌 기능도 약간은 뭐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뒤처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짐벌은 이제 특이하게도 상부 30도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짐벌이랑 카메라가 다른 이제 중앙에 있는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앞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드론의 두께 자체가 얇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는 2.3분의 1인치의 CMOS 센서를 사용했고 화각은 78.8도입니다.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이제 화각이 좀 좁은 편이고요. 그래서 풍경보다는 인물 사진에 적합한 그런 화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빅 자체도 뭐 물론 풍경도 찍지만은 인물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행 모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사진을 염두에 두고 이런 화각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센서를 다른 드론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팬텀 4도 2.3분의 1인치, 그리고 뭐 드론은 아니지만 이제 고프로 이번에 새로 나온 고프로 5도 2.3분의 1인치로 같은 크기의 센서를 쓰고 있고요. 팬텀 4 프로는 1인치 센서를 쓰고 있어서 이제 뭐 훨씬 더 수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뭐 역시 드론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주 친숙하게 알 수 있는 뭐 아이폰 7이나 갤럭시 S7과 비교해 보자면 아이폰 7은 2.6분의 1인치, 좀 작죠. 그리고 갤럭시 S7은 2.5분의 1인치로 작긴 하지만 뭐 아이폰보다는 조금 큰 그런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 값은 F값이 2.2로 상당히 나름 밝은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렌즈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이제 드론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팬텀 4가 2.8, 그리고 팬텀 4 프로도 2.8, 고프로 5도 2.8, 뭐 이렇게 좀 어둡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조리값이 좀 높아서 뭐 매빅이 좀 2.2로 좀 좋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영상이나 사진 나오는 것은 이런 스펙하고는 뭐 스펙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사실 더 뭐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1200만 화소까지 찍을 수가 있고, 이 예전 드론들에 비해서 카메라 설정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ISO 값도 뭐 동영상은 100에서 32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사진은 100에서 16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셔터 속도도 전자식 셔터로 최대 8초에서 8000분의 1초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4K에서부터 HD, FHD, HD 촬영까지 뭐 2.7K, FHD, HD 촬영까지 다 가능한데, 4K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영화관 뷰를 사용하는 시네마 4K가 이게 제일 큰 거죠. 가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 가능하고, 그 다음에 TV 그 비율로 촬영하는 4K UHD가 초당 24, 25, 30프레임으로 촬영 가능합니다. 2.7K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풀 HD에서는 이제 좀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초당 96프레임으로 촬영 가능하고요. 보통 96프레임이면은 뭐 슬로우 모션 3분의 1 정도 속도까지 이제 내릴 수 있는 슬로우 모션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HD 말고 720p의 HD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초당 120프레임까지 이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거의 슬로우 모션 뭐 4분의 1 속도의 슬로우 모션까지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이게 저희 그 매빅에서 포트레이트 캡처 기능이라고 이제 세로로 찍을 수 있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뭐 볼 때 좀 적합한 모드죠.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워서 볼 때. 그리고 디지털 줌도 4배까지 가능하고, 물론 뭐 디지털 줌은 크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다면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전방에 비전 센서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방에도 비전 센서 2개와 초음파 센서가 또 2개가 있어요. 비전 센서는 카메라가 이제 사람이 눈을 보듯이 이제 지형 지물을 인식해서 감지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럭스 이상의 빛이 필요하다고 하고,
보통 1럭스가 촛불 하나의 밝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럭스라고 하면은 뭐 어두운 뭐 복도나 방 안에서 촛불 15개를 켜놓은 정도의 밝기? 딱 와닿지가 않는데, 예, 그 정도 밝기가 있어야지 이제 비전 센서가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체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도 비전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나 뭐 이럴 때는 비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어쨌든 36km, 시속 36km 이하로 해야지 비전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비행이 또 금지라서 뭐 그런 밝기나 이런 거는 사실 신경을 뭐 안 써도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체 내부에는 또 다른 센서가 있는데 IMU 센서라고, 이게 Inertial Measurement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관성 측정 장치가 있어서 기체가 흔들리거나 그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특히 호버링 할 때 중요하겠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의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동그란 거는 연결 바인딩 버튼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연결 상태를 표시해주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SD,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는 와이파이와 RC 모드를, 그러니까 조종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보통은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RC 모드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와이파이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와이파이는 그 RC를 이용하는 오큐싱크보다 당연히 그 조정 범위가 좁아서 8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행 모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면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체 상부에는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한 번 눌러주면은 배터리 충전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누르고 길게 한 번 눌러주면 기체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후면에는 역시 또 이렇게 LED 표시가 있고, 전면에는 다리에 LED 표시가 있어서 멀리서 있을 때 드론의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예, 그 다음은 조종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종기는 이렇게 상당히 귀여운 크기 디자인으로 이제 나와 있고, 사실 조정은 이 조종기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과 이제 합쳐서 조정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단독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조정하는 것이고요. 조정기를 보시면 위에는 이제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몇 가지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버튼은 녹화, 그리고 동영상 녹화,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은 카메라 셔터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두 가지 다이얼들이 있어요. 왼쪽 다이얼은 짐벌 조정하는 다이얼, 짐벌 각도를 조정하는 거죠. 오른쪽은 카메라 세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또 리턴 투 홈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건 배터리랑 똑같이 한 번 누르면 어느 정도 배터리 잔량이 남았는지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제 조종기는 이제 80% 잔량이 남아 있고요. 이제 한 번 짧게 누르고 한 번 길게 누르면은 이게 켜지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밑에는 조종기 스틱이 있는데, 이 조종기 스틱은 기계식이 아닌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해서 조종하는 방식이라서 자석이나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조종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관할 때도 자석이나 자기장이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옆에 빨간색 버튼은 긴급 정지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이 버튼은 OD, 5D 버튼이라고 해서 5가지 방향으로 이제 누를 수가 있는데 위, 아래, 좌우,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 그래서 이 5D 버튼은 여러 가지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디폴트 값은 우선 왼쪽은 줌인, 오른쪽은 줌아웃, 위로는 짐벌을 위로 올리는 거, 밑으로는 짐벌을 아래로 내리는 거,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게 되면은 DJI고 Intelligent Flight 메뉴로 가서 여러 가지 비행 모드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의 이제 설정 값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이 우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후방을 보시면 이제 C1, C2 버튼이 있는데 C1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초점을 센터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고 있으면 웨이포인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C2 버튼은 플레이백, 그러니까 예전에 찍었던 그 화면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버튼이고요. 또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고 있으면은 웨이포인트 비행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들도 다 설정을 바꿔서 본인에 맞게 맞는 기능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치대를 이렇게 열고, 열 때 이거를 그냥 가까이서 열게 되면은 여기 케이블이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쭉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폰에 라이트닝 단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달려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받았던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따로 해서 바꿔서 안드로이드 폰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아이폰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연결이 됐고요.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기체도 짧게 한번, 길게 한번. 이제 DJI Go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DJI Go 앱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실내라서 지금 GPS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저쪽으로 돌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 지금은 조종기만 이제 볼 거기 때문에 다 무시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후방에 있는 C1, C2 버튼을 누르면은 먼저 C2 버튼, 오른쪽에 있는 C2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플레이백, 예전에 찍었던 그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C1 버튼을 누르면은 중앙에 이제 초점을 잡게 되는데, 중앙에 안 잡히고, 예. 이렇게 중앙에 AF 초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조그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다이얼은 카메라 세팅이 변화가 되죠. 이건 지금 밝기로 되어 있는데 밝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은 이제 짐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턴 투 홈은 지금은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 그리고 이건 긴급 정지 버튼. 그 다음에 오른쪽에 5D 버튼이 있는데, 이제 아래 위로 해서 역시 5D 버튼으로도 짐벌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왼쪽,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제 디지털 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K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4K에서는 디지털 줌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정위에서 누르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플라잉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라잉 모드들을 선택을 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DJI 매빅 프로 언박싱과 기본적인 그런 리뷰를 해봤고요. 나머지 이제 비행 모드들 테스트는 야외로 나가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